송지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 창원 라디오 라이브 경남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에서 발견하는 세상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김태훈의 썰.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퀴즈도 소장님이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창원시가 간선 급행버스 체계라는 새로운 대중교통 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의 지하철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BRT, 2번 BTS, 3번 KTX, 4번 지하철. 네, 샵 289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4863님이 이것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하셨는데 BTS를 기다리시는 건 아니겠죠? 오늘 역대급으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자, 오늘은 어떤 썰 풀어주실 예정이세요? 네, 지난주 목요일 날, 창원시 의창구와 성상구를 잇는 원희대로의 BRT, 즉 간선 급행버스 체계 구축 관련된 시민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네. 네, 거기에서 시 담당자가 단기적으로는 BRT를 구축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트램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트램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 청취자 7180님도 저만 처음 듣는 거 아니지요 하셨는데 오늘 퀴즈 정답 맞힌 분들도 사실 정확히 BRT가 뭔지 트램은 또 뭔지 설명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정확히 뭐예요? BRT가 이제 아까 한국말로 이제 간선 급행버스 체계인데요. 네. 이제 간선 주요 지점을 잇는 도로를 버스 전용으로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타봤어요. 어디서 타봤냐면 우리나라 세종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세종시가 이제 남쪽으로는 대전이 있고 이제 북쪽으로는 이제 우송역이라고 있는데 그 네. 이제 KTX역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그 대전 세종 그 정부청사에 도착할 수 있게 하겠는가 이제 그런 어떤 버스 운영 체계거든요. 그래서 대전역에서는 그 BRT 버스를 타면 45분 만에 도착을 할 수 있고 어디까지요? 정부 세종청사까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송역에서는 청사까지 25분 만에 올 수 있게끔. 아, 그래요? 좀 우리로 이제 일을 한다면 김해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김해 공항에서 창원시청까지 어떻게 하면 빨리 오게 할 것인가. 그래서 버스 전용 차로를 내는 거예요. 기존 차로에. 그래서 그 차로에는 그 버스만 BRT 버스만 다닐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신호라든지 이런 거에 어떤 제약이 없이 빨리 올 수 있게 하지 그렇겠네요. 않겠습니까? 이제 반면에 이제 트램이라는 것은 이제 노면 전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도시철도의 한 종류인데 도시철도가 크게 보면 지하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해에 있는 경전철이 있고 그리고 이제 트램이 있거든요. 트램은 도로 위에 이제 레일을 깔고 가는 이제 그 열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에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BR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편리하고 효율성을 느끼는 그런 어떤 느낌이라면 이제 트램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여유가 느껴지고 좀 친환경 느낌이고 네. 좀 친절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개 시스템이 좀 세계관이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세계관이 다르다. 네네. 근데 창원에 이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근데 창원시도 네네. 그렇고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도시들 사이에서 뭐 트램이나 BRT에 관심을 많이 갖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특히 트램에 대해서 관심이 네. 많아졌습니다. 일단 그 가까운 부산에 2024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트램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 부산 남구에 그래요? 5, 6도선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이 되면 위례신도시, 서울의 위례신도시에 이제 2025년에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밖에서는 대전광역시에 2027년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탄신도시에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지금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수원, 송도, 판교, 부산, 울산, 대구, 이제 이번에 창원까지 들어가겠죠. 그 전국의 약 20개 도시에서 트램 건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창원시가 이제 BRT를 먼저 하고 그 BRT가 좀 진행되고 나면 그 나중에 또 자리에 트램이 되니까. 트램을 넣겠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 발표를 했죠. 근데 트램이 알고 보면 이제 노면 전차잖아요. 맞습니다. 그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드라마에도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던데 네. 우리나라에서 아예 사라지게 된 어떤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옛날에 이제 흑백 사진에 보면 이제 전차라고 불렸죠 그때는. 맞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교통입니다. 그게 아하, 그 서울에 그래요? 들어온 게 1899년이에요. 대한제국 시절이죠. 그리고 부산에서도 1909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전차가 굉장히 발달을 한 때가 1940년대거든요. 네. 그때가 피크인데 그 지도를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11개 노선에 72개 정류장이 있었고요. 오, 그 당시 정류장 이렇게 지도를 보면 지금의 지하철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부산도 부산포에서 이제 온천장까지 5개 노선에 34개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1968년도에 2개 다 폐선이 되거든요. 부산은 5월에 폐선되고 서울은 11월 달에 폐선이 되는데 그래서 그 한 70년, 서울은 한 70년, 부산은 한 60년 정도 운영이 됐었었죠. 근데 이게 이제 바뀌게 이걸 이제 다 폐선을 한 이유가 뭐 노후화도 있었지만 그때가 우리나라 이제 도로의 주인이 바뀌던 시대입니다. 도로의 주인이 이제 자동차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아, 자동차가 보급되면서요. 이게 자동차한테 걸리적거리니까 이제 전차가 사라지게 되고, 네. 제가 이제 다른 통계를 좀 봤어요. 그러니까 68년도에 없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 67년부터 자동차 대수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예. 한 65년까지는 전국에 한 4만 대 정도 있었는데요. 67년도 되니까 한 5만 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68년이 되면 바로 8만 대로 급증을 합니다. 불과 한 2, 3년 사이에 배로 급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우리나라가 이제 자동차 산업을 막 키울 때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전차가 이제 밀려나게 되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전차가 밀려나면서 보행자도 같이 밀려났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자동차가 편하게끔 도로가 다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 이제 보행자도 이제 밀려나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보행자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보행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된 게 한 2007년, 8년 요 정도거든요. 얼마 되지 않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시금 트램이 이렇게 각 도시에서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보행권에 대한 어떤 재인식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네. 근데 해외에 트램이 있는 도시들이 꽤 많지 않나요? 일단 유럽 생각나고 홍콩에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해외에서 트램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가 한 400개 정도 되거든요. 오, 꽤 많네요. 네, 꽤 많죠. 저도 이제 뭐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한번 타본 적도 있고요. 저는 그 탈 때 되게 좋았던 게 정말 보행자한테 너무 편해요. 아, 우리 버스 같은 경우에 요즘 저상 버스가 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창원 같은 경우는 그 버스 타려고 그래도 도로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버스 베이를 만들어 놨는데 버스 베이로 들어오는 버스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차선이 다 되고. 근데 이제 그런 이 트램 같은 경우는 바로 높이로 바로 탈 수 있어서 굉장히 교통약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자체가 관광 자원도 되기도 합니다. 제가 가보진 않은데 꼭 타보고 싶은 데가 리스본이에요. 그 포르투갈 리스본에 있는 그 예, 트램. 예. 너무 예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뭐 그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창원시도 앞서 2014년에 안상수 시장 시절에 관련 사업 검토하다가 전면 백지화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트램 붐이 분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그 예전에는 아까 BRT처럼 무조건 속도, 편리 이런 것들을 봤다 그러면 이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행자의 어떤 그 권리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기후 환경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친환경 환경 이런 게 또 필요하고 그다음에 트램 같은 경우가 이제 사람들이 걷기 되게 좋게 만들어주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도심의 어떤 경제도 살아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어떤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트램 같은 경우는 교통 정책으로 보지 말고 도시 정책으로 봐야 된다. 네. 예, 그 도시의 어떤 공간을 재구성하고 그다음에 보행 환경을 바꾸고 그다음에 관광 자원을 또 이렇게 증진시키는 이런 자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네. 근데 지하철을 차라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현실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겠죠. 좀 돈이 덜 드니까요. 예, 지하철의 20%밖에 안 들거든요. 아, 그래요? 공사 기간도 짧고 그런 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어요,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BRT였습니다.
7548, 5207, 8682, 3630 네 분께 커피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리죠. 맛있게 드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송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